때로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 유니크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고, 때로는 과도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튜닝카.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긍정적인 시선을 동시에 받고 있는 튜닝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생소하고 너무 위협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튜닝은 제 삶의 낙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튜닝 차량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튜닝은 합법이고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똑같은 자동차 모델들 속에서 자동차 튜닝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안전하고 특별한 나만의 차를 만드는 기술자들,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를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개인의 취향과 관련된 줄임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말을 줄인 개취존중부터 취향 저격의 줄임말인 취저까지, 이런 말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개인의 취향을 중요시하고 개인이 그만큼 자신의 취향을 우선시한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인지 자신의 취향대로 상품을 주문 제작하거나 튜닝하거나 리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나만의 개성이 살아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이들, 자동차 튜닝 전문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흔히 자동차 튜닝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외관 도색, 휠 또는 타이어 교환 같은 장식적인 성격을 띤 드레스업 튜닝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 목적에 중점을 둔 튜닝도 있습니다. 일반 승합, 화물 자동차를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실내 구조 등을 변경하는 빌드업 튜닝. 차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엔진 출력 및 주행, 제동 등 주로 차체에 하는 튠업 튜닝이 있는데요. 튠업 튜닝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브레이크 교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튜닝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튜닝 산업이 활성화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아직 규모가 턱없이 작은 수준인데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자동차 튜닝 산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려서부터 RC카도 하고 차와 기계에 관심이 많아서 미래 직종으로 생각을 하고 튜닝샵에 자격증을 따고 튜닝샵에 찾아가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학교도 이제 자동차 튜닝으로 진학을 해서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바로 튜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반 정비 엔지니어는 수리가 주 목적이죠. 수리 유지가 주 목적인 반면에 튜닝은 남과 뭔가 다른 그런 차를 갖기 위해서 개성 표출을 하기 위해서 개조하는 거죠. 네, 그게 튜닝입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신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제품이고요. 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튜닝은 오히려 차의 성능과 수명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맞춤형 제안을 하는 고객과의 상담은 엔지니어가 해야 하는 필수 업무이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는 어떤 일을 할까요? 단순한 튜닝뿐만 아니라 점검과 정비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고객이 요구했을 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발생하는 안전적인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이제 효율적인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상담을 거쳐 최종 결정된 요청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의 주된 업무인데요.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 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동차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형태를 바꾸기 위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이 자동차는 성능 향상을 위해 본래의 출력량을 2~3배가량 업그레이드시키는 튠업 튜닝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거듭해서 확인을 거쳐야만 완벽한 튜닝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원래 차량은 출력이 180에서 190마력 정도 되고 현재 출력은 순정 출력의 한 50% 이상 출력이 상승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강정태 씨는 언제 보람을 느낄까요? 저희는 주로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제품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완료까지 잘 됐을 때 만족도가 상당하고요. 또 저희가 그렇게 개발한 제품을 손님이 사용하시고 만족하셨을 때, 또 다시 찾아주셨을 때, 또 다른 분들한테 권해주고 하셨을 때 가장 만족도가 큽니다. 엔지니어의 손을 거쳐 출고 직전 주행을 통해 마지막 확인까지 마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동차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취향과 개성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동차 튜닝은 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오토스포츠부터 에어로다이나믹을 추구하는 에어로 바디 키트, 서스펜션, 브레이크 분야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선배를 통한다든지 혹은 업체 방문, 상담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튀어야 산다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자동차로 내 개성을 표현하는 것 또한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를 좋아하고 무언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가 돼서 직업 자체 보람을 느낀다고 하니 정말 보기 좋네요.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에게는 기본적인 정비 능력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나 튜닝 혹은 제조에 대해 관심 있을 학생들을 위해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의 소양을 키우고 있는 교육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생산, 정비, 검사 등의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대학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자동차 튜닝에 대한 이론 수업 역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과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의 어떤 공학적인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이론이나 실습에 이르기까지. 또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보험이라든지 정비라든지 또 리사이클링, 또 요새 친환경차가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관련 과목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보험 손해 사정이라든지 또 요새 튜닝이라든지 하여튼 자동차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교육받고 또 실습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해 기술을 익힌 후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수많은 분야 가운데 왜 자동차 학과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왜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를 꿈꾸게 됐을까요? 매핑이라든지 엔진 튜닝을 아직 정확하게 지식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걸 좀 전문적으로 배워서 튜닝 엔지니어가 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그 수업에서 들었던 것을 통해서 인터넷에서도 많이 찾아보고 실습 차량을 통해서 한 번씩 직접 실습을 해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점차 긍정적인 시선으로 변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튜닝 산업 시장.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의 미래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꿈꿔도 괜찮은 직업일까요? 외국 사례를 보면은 일본 같은 데서는 한 15조 원, 또 미국은 25조 원, 유럽은 한 30조 원 정도 시장이죠. 자동차를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튜닝 산업을 먹거리를 만들고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여기에 맞는 고용 창출, 특히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인 튜닝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에서는 굶어지고요. 이제 시작인 만큼 좀 더 노력한다면 튜닝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커지리라 보고 있고 2016년 국가에서 나서서 자동차 튜닝 전문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발표도 했고
국내 튜닝업계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많은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4년제 대학교 내에 자동차와 자동차 튜닝 관련 학과가 계속 개설되고 있으며 한국자동차튜닝협회 등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먹고 도전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자동차와 튜닝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자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고 손재주가 있어 세상에 없는 특별한 하나를 만들고 싶다면 자동차 튜닝 전문가란 직업은 어떨까요?